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가까이 하면이에요.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는 접촉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접촉시키지 않고 근처에 가까이 가져가기만 하겠다는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마찰전기 기억나죠? 마찰전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직접 접촉시켰어요. 접촉시켜서 비벼서, 즉 마찰을 시켰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거였고,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은 접촉을 시키지 않고 과연 전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아래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정전기 유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전기 유도가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4쪽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54쪽 내용인데, 먼저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물체가 있고 거기에 내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 대전체가 뭐였냐면 전기 또는 전하라고 표현해도 돼요. 전하를 띠는 물체, 이걸 대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건데, 전기 또는 전하, 얘네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체에 전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걸 가져가면 혹시 어떤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좀 느낌이 오나요?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밑에 문장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전기를 띠지 않는 알루미늄 깡통에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알루미늄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문장. 이제 오늘 할 거는 이 현상이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우리 배운 내용을 토대로. 먼저 전기를 띠지 않는 알루미늄 깡통이다. 우리가 배운 거 전기를 띠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적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전기적 중성이라는 것은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지금 같아요. 그래서 전하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아무런 전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알루미늄 깡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 그냥 막대가 아니고 이번엔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간대요. 대전되어 있다라는 건 지금 전기를 띈다. 전기를 띠는 물체이다. 더 이상 중성은 아닐 거고, 그러면 어떤 전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다. 맞죠? 전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다. 그 여러 가지 전기 현상 중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전기력. 혹시 기억나나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이제 끌어당기고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어요. 그런 것들까지 기억을 해본다면, 중성인 알루미늄 깡통에 전기를 띠고 있는 막대를 가까이 했더니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였대요. 결론은 막대 쪽으로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루미늄 깡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음료수 캔, 이게 전형적인 알루미늄 깡통이고, 플라스틱 막대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플라스틱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물체를 그냥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맞죠? 둘 다 기본적으로 중성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가 지금 대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전된 거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신기하게도 이제 얘가 쪽으로 끌려왔다.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움직였다. 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 자, 마찰하지 않은 물체가 지금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게 돼요. 마찰하지 않은 물체,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이 지금 플라스틱 막대로 끌려오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실험 내용을 보기 전에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시, 깡통을 끌어당기는 이 예시를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올게요. 그 영상 안에 이제 오늘 배울 원리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꼼꼼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손을 대지 않고 알루미늄 깡통을 움직여 보겠다는 마술사.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 고무풍선을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한다. 하하,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일 리가 없지. 이번에는 손수건으로 고무풍선을 닦아준다. 그리고 고무풍선을 다시 알루미늄 깡통 가까이 가져가는데 오!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인다? 고무풍선을 따라 알루미늄 깡통이 끌려온다. 어떻게 한 거지, 마술사? 마술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럼 내가 알려주지. 비밀은 손수건과 고무풍선에 있어. 평소에는 둘 다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이지만 손수건으로 고무풍선을 닦으면 마찰에 의해 손수건의 전자가 고무풍선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자를 얻은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고무풍선을 전기를 띠지 않는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깡통의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고무풍선과 가까운 쪽에 고무풍선과 다른 종류의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고 고무풍선과 먼 쪽에 고무풍선과 같은 종류의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돼.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이때 고무풍선과 알루미늄 깡통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해서 알루미늄 깡통이 고무풍선 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이지. 어때? 정전기 유도에 의해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인 거 맞지? 마술사, 다음엔 더 어려운 마술을 준비해야 할 거야. 자, 방금 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두 물체를 처음에 가까이 했을 땐 아무런 현상도 없었어요. 이것은 두 물체 모두 지금 전기를 띠지 않는 전기적 중성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 후에 풍선만 대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깡통에 가져갔더니 이제 깡통이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54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 실험 영상을 바로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래서 지금 실험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 내용 떠올리면서 이 실험에 나타나는 현상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방금 본 영상을 토대로 교과서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물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은박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가까이 했을 때 이제 빨대 쪽으로 끌려왔죠. 끌려온다. 빨대 쪽으로 끌려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당기는 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작용했다. 당기는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 힘, 여러 가지 힘의 종류 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배운 전기력 뿐일 거예요. 전기력. 왜냐하면 빨대가 대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전기 현상의 대표적인 게 전기력이었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끌어당겼다 라는 거는 지금 은박구, 빨대랑 가까운 쪽에 은박구에 있는 전하의 종류가 빨대와 반대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끌어당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가까이 했을 때 이제 은박구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하냐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우선 이 은박구, 지금 이거 쿠킹 오일 같은 건데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쿠킹 오일, 얘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보통 알루미늄 호일이죠. 네, 얘는 대표적인 금속이에요. 금속, 메탈, 금속. 그래서 보통 금속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요. 자, 금속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많아요. 전자. 자, 이제 전기 현상을 일으키려면 이제 전자의 이동, 이게 많이 나오는데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많이 이동할 수 있으면 그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더 편하겠죠. 완전 조금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제 너무 미미한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은 못하지만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확확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눈에 더 확실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금속 재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안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런 내용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빨대를 가까이 하기 전에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데,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지금 같은 상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아서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할 거 없이 그냥 0에 가까운 중성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별다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이제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다고 해서 빨대가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플러스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양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마이너스의 양이 플러스보다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것도 놓치지 말고, 자, 어쨌든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지금 일단 얘랑 똑같이 먼저 그려볼게요. 자, 원래 이랬어야 됐는데 지금 전기력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들, 얘네와 같은 종류인 이 마이너스 애들,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을 받을 거예요. 청력을 받아서 얘네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멀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낚이면 안 되는 게 이 플러스. 얘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얘네는 옆으로 이동을 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플러스 전하는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볼 거고 우리는 오로지 전자의 이동으로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덜 헷갈릴 수 있어요. 대전체가 띠고 있는 전기의 종류와 그 다른 물체 안에 있는 전자, 얘네 둘만 보면 돼요. 플러스들은 그냥 박제시켜 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전자만 고려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들이 멀리 도망가겠구나. 자,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플러스는 이렇게 있을 거고, 대신 멀리 도망온 얘네가 구석으로 몰려가겠죠.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 빨대에서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쪽 빨대에 가까운 쪽, 글씨가 이상한데,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전하만 있거나 플러스 전하만 있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전하도 있고 플러스 전하도 있는데 누가 더 많은 거? 그렇죠.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빨대와 가까운 쪽,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의 양도 있을 거고 플러스 전하의 양도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가 지금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양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결론은 뭐예요? 지금 빨대와 가까운 쪽, 얘네 둘. 빨대는 지금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죠? 빨대와 가까운 음박구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결국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해서 둘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림을 정리해서 다시 표현해 볼게요. 방금 했던 얘기에 의하면 어쨌든 지금 빨대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많은 상태, 빨대와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은 상태. 맞죠? 그림을 조금만 더 잘 그리면, 왜냐면 옆에 그림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예요. 플러스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뭐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치고. 됐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빨대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 빨대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 그렇게 돼서 원래 중성이었던 게 분리가 돼서 치우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하냐? 자, 얘네 통째로 봤을 때 지금 이 전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이 전체, 이 안에 있는 전하의 양은 어떨까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전하의 양, 비록 전자가 이동해서 지금 분포는 이제 균일하지가 않을 거예요. 골고루가 되지 않을 거예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자의 개수 둘, 셋, 넷, 플러스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돼요. 전체적인 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직접 접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촉이 됨과 동시에 전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정말 전자가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한 물체의 전자의 양이 많아지고 한 물체의 전자의 양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물체 자체가 대전이 됐던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서 전기력을 이용해서 그 중성인 물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애들을 이제 양옆으로 치워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치우쳐지게 해서 이쪽은 플러스 전하로 유도시키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유도시키고 그렇게 유도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한쪽 이제 분리해서 유도는 시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가 들어오거나 전자가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중성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5쪽을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은 방금 54쪽에 나와 있는 이 실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은박구랑 빨대 그 둘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했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전기력이 되겠죠. 사실은 어떤 전기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이제 아래에서 보면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이 전기력 자체가 정전기 유도 현상의 기본 원리가 될 거예요. 이런 전기력에 의해서 둘을 접촉시키지 않고 가까이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전자를 이동시켜서 중성이었던 아이 골고루 퍼져 있던 이 전하의 분포를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기본 원리가 전기력인 거죠.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끌어당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전자를 멀리 이동시킬 수 있고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는 마이너스 전자가 끌려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한다.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꼭 금속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동할 수 있는 거, 물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전자뿐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자뿐이다. 그래서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 전자가 어떤 힘을 받냐. 우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예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고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다. 그럼 내가 가져가는 게 마이너스 대전체냐 플러스 대전체냐 이거에 따라서 전자랑 똑같으려면 즉 마이너스 대전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다. 그럼 전자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겠죠. 내가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와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끌어당길 거고 이것만 포인트를 잡고 확인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될 거고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계속 외우다 보면 헷갈릴 거예요. 대전체, 같은 종류, 전하 어쨌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아래 그림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몇 번 그림을 직접 시간 투자해서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물체의 전하가 유도되는 아까 54쪽에서도 말했지만은 지금은 접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실제로 전자를 얻어서 전자가 많아지거나 전자를 잃어버려서 전자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대전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은 똑같아요.
뭐 전자 10개, 원자핵 10개 똑같아요. 계속 중성 상태인데 원래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 게 대전체가 가까이 옴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유도되는 이런 현상인 거예요. 자, 이런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이 용어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 정전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옆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다. 그러니까 마찰전기 이런 것처럼 흐르지 않는 전기예요. 흐르지 않는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 그래서 이 정은 이제 좀 정적이 흐른다, 고요하다. 그 정지할 때 그 정이 아니고 뭐 고요하다, 잠잠하다 그런 한자어예요. 전기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흐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의 반대, 흐르는 전기. 흐르는 전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게 전류가 되겠죠.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 그런 것들은 전류고, 그렇게 흐르지 않는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전기는 정전기라고 해요. 이것도 이런 용어도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아래 그림만 한번 같이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에 1번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에 지금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이다. 자꾸 몇 번씩 금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 이 현상의 포인트는 전자의 이동이에요. 전자의 이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극단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전자가 잘 움직이는 거 가지고 실험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잘 통하기도 하고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전자도 많은 금속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금속이란 표현은 나오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죠. 맞죠? 지금은 전기적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대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대전체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대전체가 아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뭘 먼저 자, 두 번째. 자, 이걸 첫 번째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마이너스 대전체를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냐? 지금 대전체와 내가 가까이 가져가는 대전체와 그 물체 안에 있는 전자, 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종류가 뭔지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뿐이기 때문이죠.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왔네요. 그리고 전자만 확인할 거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고 대전체도 마이너스네. 서로 같은 종류네. 그러면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전자가 지금 그림상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동네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자의 양이 플러스의 양보다 많아요.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걸로 봐도 됩니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맞죠?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 플러스들은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의 양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그리고 오른쪽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플러스 전기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전자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양이 마이너스의 양보다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마찬가지로 대전체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네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서로 다른 종류네요. 그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는 그림상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른쪽으로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림의 오른쪽은 지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의 양이 플러스의 양보다 많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왼쪽은 일단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플러스들 남아있을 건데 전자들이 다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양이 마이너스의 양보다 많아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확인할 수 있나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 위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다. 여기 플러스냐 대전체가 마이너스냐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일반화를 시켰어요. 자,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다. 플러스냐 마이너스 얘기가 없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뭐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가까운 쪽은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 말은 어떤 종류의 대전체를 갖고 가도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대전체를 가져가도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적어뒀으면 좋겠네요. 자, 대전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랑 관계없이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는 항상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대전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대전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랑 상관없이 대전체와 이런 금속 사이에는 항상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이 작용한다. 왜 인력이냐? 항상 보면 알겠지만 항상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 여기서 얘네가 양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유도는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전자도 몇 개예요? 8개네. 그 말은 뭐예요? 이 전체적으로 얘네 통째로는 대전체가 아닌 거예요. 중성이에요. 낚이면 안 돼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지금 뭐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로 분리가 되었지만 그거를 얘 대전됐네.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금속이 대전되었다 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도 꼭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전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가 과연 대전되어 있을까?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검전기라고 하는데 이 검전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